한 분 목소리를 보태 결지무지를 보여줄 생각이어야 이것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참전 용사들이 공산화를 막아내고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총리가 탄핵을 감사하면서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연세대를 시작하여 서울대 학생분이 우리가 하고 다른 대학들도 같이 목소리를 이어서 내줘야 의미가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8년 전과 많이 다릅니다. 모든 지시는 공개되어 더 이상 선동은 통하지 않고 지시율도 51%에 도달했으며 시위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 속 30개의 대학이 시국선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모든 부정의학을 지금 털고 척결하고 새롭게 제2건국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졸업생 윤정길님의 연설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2학번이고요. 여기 제가 청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이 연설 원고를 제가 하나 얻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에도 중국과 그 다음에 그 탄핵과 그 부정선거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자, 맹자, 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강오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유교 전통에 의해서 참 자유롭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전통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공자왈, 맹자왈, 사수삼경 읽고 그렇게 양반 타령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지킨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중국이 2000년 전에 버렸는데 지금도 공자 제사를 지내고 맹자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중국이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공자가 죽고 나서 중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중국은 손자병법하고 삼국지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혀 논어 같은 거 지키지 않아요. 윤리 같은 거 지키지 않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손자병법이 딱 들어있어요. 손자병법의 핵심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적을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간첩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병법의 약 40% 내용이 간첩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 합쳐서 80%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막 쳐들어가는 거 하다가 이렇게 패하는 척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삼국지에. 이 사상이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시진핑이 2013년에 드러난 다음부터 전 세계에 시진핑 장학금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 시진핑 장학금의 상당한 금액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시진핑 장학금의 주요 타겟이 어디냐면요. 미국이에요.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진핑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장학금이 공작금이죠. 그러면 공작학원 들어오고. 그리고 캐나다는
캐나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오염됐어요. 중국 쪽이 정부 당국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한국, 유럽도 그렇고 대만에는 정말 많이 들어있죠. 한국에는 시진핑 장학금이 공작금인데 시진핑의 세력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건 뭐겠어요? 중국의 정부 당국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국정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정보 해가지고 정보원을 씹어갖고 역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하지만 군대입니다. 군대에 엄청난 시진핑 장학금을 많이 받고 국비 유학을 가는 사람들 중에 중국으로 국비 유학을 갔다 온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사 출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시진핑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것은 제 뇌피셜,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이라고 할까봐 그러는데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굉장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군대 중에서도 한미연합사령부 쪽에 중국 정보당국의 손길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장교 있잖아요. 장성급을 갖다가 파견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서 포섭을 하면은 미국의 작전이 어떻게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하고 이런 것이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걸 다 빼낼 수 있어서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인 이게 많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까봐 제가 굉장히 이런 데에 대해서 관찰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많이 있어요. 옛날에 러시아가 미국의 CIA 부국장이 러시아 간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MI6의 부국장이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간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소요소에 갖고 헌법재판소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도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시진핑 만났잖아요. 그게 아마 중간 보고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 첩보 사회에는 상상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첩보기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거 해가지고 헤즈볼라의 삐삐가 터졌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그게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대만에서 수입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 삐삐는 모사드가 운영하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헤즈볼라의 고위 관계자 넘버 2, 3 정도가 모사드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도 문쩍저기가 젊은 후대가리가 시진핑 장학생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엘리 코엔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모사드 정보원이 시리아에 국방부 특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사일 기지가 있는 데마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만 폭격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첩에 두 가지 뭐냐면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이 있고 하나는 벼슬자리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졸업생 윤찬영님의 연설과 시국선언이 있겠습니다.